퍼팅이 왜 어려울까요? 퍼팅이. 퍼팅. 우리 프로들 보면 퍼팅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때려야 될지 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맞죠. 그래서 네. 정답일 수 있는데 일단 타겟이 가장 작아요. 홀이 그렇죠. 작죠. 그렇죠.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칠 때는 페어웨이만 근처만 가도 되고 뭐 넓죠. 에이커 러프까지만 네. 가도 되잖아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아이언 칠 때는 이제 그린에만 올리면 되고 어느 정도. 퍼팅을 할 때는 요만한 홀컵에, 그러니까 네. 홀 또는 컵에 네. 넣어야 하는 그런 작은 타겟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되는데 오늘은 퍼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100% 성공시키는 걸 안다면 제가 하고 있겠죠. 하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탁월한 방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퍼팅을 하는데 때리는 퍼팅이냐 굴리는 퍼팅이냐라고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퍼터를 자꾸 때려? 왜 퍼터를 자꾸 굴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두 분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네. 자, 제가 때렸나요, 굴렸나요? 제가 다시 한번 때린 딱 것 보여드릴게요. 미는 같기도 거보다는 하고. 때리는 거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다시 네. 이렇게 했으면 약간 네. 끊어지는 느낌이 끊어진 좀 느낌. 네. 그러면 때렸다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굴렸다고 하면 별 의미 없는 거죠. 네. 반대로. 자, 반대로. 내가 굴렸다는데 왜 자꾸 때렸다고 해? 굴렸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굴린 거예요, 때린 거예요. 굴렸어요. 때렸다고 하면.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네.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절대 매치니까 정의는 내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스윙 또는 백스트로크를 할 때 백스트로크나 백스윙 길이보다 앞에 팔로우 스루가 짧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끊어치는 형태의 퍼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긴 긴데 딱 앞쪽이 좀 짧다면 이건 이제 보통 끊어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쪽보다는 백스윙, 백스트로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쭉 밀고 나가서 왼쪽이 길면 뭐 어떤 굴리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드린 정의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때리고 굴리고의 의미가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논쟁을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가 하는 퍼팅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때리는 퍼팅이라는 건 분명히 백스윙보다 팔로우 스루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공을 가운데다가 한번 둡니다. 가운데다 뒀죠?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겐 팔이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오른손이 위주가 되는 골퍼들은요. 오른 어깨가 축이 돼서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공은 틀림없이 가운데 놓죠. 지금 화면 되게 좋네요. 공은 분명히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죠. 여기 가까이 설게요.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기에서 이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른 어깨 기준에서는 이만큼 반. 하지만 공의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에서 이쪽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이 정도 왔을 때 오른손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반대로 자, 왼팔은 왼 어깨에 붙어 있죠. 여기서 좀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쪽과 대칭이 되게 가려면 이만큼까지는 가줘야 돼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 왼손으로 하는 분들은 오히려 백스윙이 짧고 앞에가 길 수밖에 없는. 왜? 왼 어깨에 팔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드렸죠. 백스윙이 크고 팔로우 스루가 짧게 느껴지는 퍼팅은 어쩔 수 없이 오른 어깨를 쓰는 네. 골퍼들에게 나오는 현상이고요. 또 왼손을 위주로 치는 골퍼들에게는 왼 어깨가 축이 되기 때문에 백스윙 많이 보내려면 힘들잖아요. 오른쪽 동네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가고 앞쪽을 길게 하는 그런 형태의 퍼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일어서서 이제 퍼팅을 하면 난 두 손 다 쓰는 것 같은데? 두 손 다 쓰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또는 내 느낌에서 약간 탁 끊어치는 느낌의 퍼팅을 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쭉쭉 끌었다라는 느낌으로 할 때는 분명히 그분은 각각 그런 골퍼들은 오른 어깨를 축으로 하는 오른손은 탁탁 끊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나는 쭉쭉 끌고 가는 형태의 퍼팅을 주로 한다는 분들은 아마 왼손을 쓰는 그런
퍼팅을 하는 유형의 이제 골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이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는 꼭 좀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대충 어느 쪽이라는 걸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오른손을 위주로 쓰는 골퍼라면 대체로 탁 끊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다 왔으니까. 공은 이쪽에 있으니까 가운데 오른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다면 쭉 늘어지는 그런 느낌의 퍼팅이 네. 되겠죠. 그런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뭐라고 교수가들이 대체로 정의를 하냐면 내 왼쪽 눈에서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지점이 여러분의 공의 지점입니다라고 설명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 공을 갖다 이제 제가 지금 두 개를 같이 놨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퍼터를 저쪽 가서 좀 잠깐 바꿔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좀 화면을 좀 뒤쪽에서 비춰주시면 네. 제가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퍼터가 공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공이 너무 많아서 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퍼터를 좀 바꿔왔습니다. 자, 이거 퍼터 두 개 다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좀 더 이제 공 없으니까 좀 편하다,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이제 공을 두 개를 놨는데 나는 똑같은 간격으로 앞뒤 간격을 놓고 퍼팅 스트로크를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더니 여기에서 왼쪽 공이 먼저 튀어나가더라. 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공이 네. 지나치게 여기서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더 와서 맞아야 되는데 먼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이 오른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 공의 위치를. 왜냐하면 네. 사람마다 이 무게 중심이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퍼팅 갔다가 쭉 들어오는데 아직 스퀘어가 들어오기 전에 이쪽 안쪽에 먼저 맞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장하게 해서 이쪽에 맞고 그 다음에 맞은 다음에 요쯤이 스퀘어가 될 텐데 먼저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공이 먼저 튀어나가고요. 네. 또 이런 뭐 교습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못 봤어요. 네?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나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신선해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너무 왼쪽에 있으면 이미 퍼터가 스퀘어 포인트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토 부분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이 오른쪽이 먼저 튀어나가요. 그래서 그 무조건 눈 밑에다 놓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과장한다면 그래서 그 공을 놓고 계속 쳤을 때 내가 두 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공을 먼저 일단 놔야 돼요. 네. 그래야 일단은 스퀘어로 탁탁 맞춰서 공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트로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네, 됐죠? 그러면은 올바른 위치에 놨을 때는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이제 출발을 에이. 하는 걸 찾아야겠네요. 또 테스트 하려고. 네. 근데 보여주세요. 이거 저도 안 돼요. 진짜. 저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이 상태 논 상태에서 저는 약간 끊어치는 퍼팅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안쪽으로 갔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도 못하면서 우리 못 찾으라고.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야 공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래쪽이 먼저 들어오는 거면 공이 더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이 먼저 들어오면 공이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스퀘어를 만든다는 거 지금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공 놓고 하면 어떤 뜻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로크와 내가 오른 어깨형이냐 왼 어깨형이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습 그린에 먼저 골프장에 가면 올라가잖아요. 그 스윙 연습들은 안 해도 또 그린에 한 번씩 올라가시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연습 그린에 올라가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뒤쪽으로 살짝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전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자, 이게 올라가면 그 이전 프로는 그 그린 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뭘 찾으세요? 연습 그린 올라가면 연습 그린이요? 홀을 찾죠. 홀을 찾죠. 네. 홀 없으면 그럼 티를 꽂죠. 타겟. 네, 그렇죠. 티를 꽂거나 타겟. 아니면은 뭐 헤드 커버를 놓고 이제 퍼팅 네. 연습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단 다른 분들 거기 다 모여 있을 때 가급적 평지를 찾아라. 그래서 평지를 찾아서 나만의 컵을 만들어서 나의 오늘 퍼팅 스트로크의 컨디션을 확인을 먼저 하는 거죠. 아무리 브레이크 잘 읽고 아무리 꺾이는 라인 잘 읽고 아무리 뭐 그린의 경사를 잘 읽고 스피드를 잘 읽으면 뭐예요? 똑바로 못 치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오면 그 여러분들 그 그린 위에서 공을 한 50cm 정도를 두고요. 여러분의 스트로크 방식으로 저는 이제 오른 어깨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공을 맞추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짓궂으신 건지 몰라도 이렇게 맞추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퍼팅 아닙니다. 퍼팅 아니에요. 왜 제가 이걸 했냐면 힘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어떤 그린에 가더라도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깔려 있는 이 인조 잔디는 제가 볼 때는 한 2.6에서 2.7 정도 스피드가 나올 것 같은 스팀프 미터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깨를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서 맞추면 공이 벌어지는 정도가 20cm 정도 되는 힘. 네. 그래서 아까 전팍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돌아도 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쳐서 20cm 정도 벌어지는 힘.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점점 벌려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약간의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정도. 오케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도 딱 쳐서 어느 정도에 비슷하게 공을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까우니까 됐지만 그러다가 이제 5m, 10m, 8m, 뭐 15m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퍼팅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뭐 이 공 근처도 못 가고 막 1m 이상씩 네. 그 남는 거리가 생기면 그날에 여러분은 그 그린에서의 여러분의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정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공격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공격적으로 쳐봄직하지만 그 바깥 거리에 갔을 때는 악착같이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3퍼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3퍼팅을 줄이는 방식에 대한 것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린에 먼저 올라가게 되면 오른 어깨를 쓰건 왼 어깨를 쓰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공치기를 통해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라운드를 할 때 이 컵을 보면 네. 이만한 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치기를 했던 그 느낌대로 쳤을 때 쇼퍼팅을 굉장히 과감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